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사람 통일이 먼저다.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의 김영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면서 웃네요. 죄송해요.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한 그 연구소 명칭을 불러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네. 이게 뭐 너무 길게 만든 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요, 왠지요. 근데 이거 그런 기분 아세요?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라고 한번 발음할 때마다요. 진짜 한반도에 평화번영이 올 것 같아요. 예. 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도 그 연구소를 한 번에 이렇게 읽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길어서요. 그런데 저의 그 마음을 그 연구소에 달았기 때문에 초기에 장명을 할 때 그래서 제대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아주 고마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입 밖으로 한 번씩 꺼내면서 정말 잊고 있다가 그래 정말 평화 번영에 와야지라고 생각하듯이 매주 이 시간이 되면은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북한과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정말 먼 나라 얘기고 먼 시간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고 그래야만 되는 얘기고.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땐 이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살아온 경험을 봤을 때는 첫 번째 거절감이 있었고요. 남한 체제 자체가. 그리고 거부감이 있었어요. 문화적 이질감도 있었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또 긍정적인 선택들을 하면서 계속 노력하니까 잘 인생이 정착이 되고 풀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절감이 있고 부정적인 요소만 계속 봤더라면 제가 남한사에 적응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남북한 문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문희정 아나운서님한테 그 봄처녀 같다는 북한 총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좋게 보기 시작하면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뭐 나쁜 점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서로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도 서로 좋은 점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협력이 될 수 있는 점을 찾아야지 자꾸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쁜 거예요. 이미 달라진 건 현실이에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심지어는 이게 남한에서도 남한 사람끼리도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다른 점을 보기 시작하면 하루도 못 삽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북한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좀 성숙한 자세를 가지면 가능하다 보고 또 특히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나의 탈북기란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할 건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탈북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딱 획일화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북한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겠고 그들이 넘어온 거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사실은 교육 받으신 게 또 정치학이시고 뭐 이런 게 좀 시야가 넓으신 거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뉴스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만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탈북자 사회를 쭉 들여다보면 정말 파렴치범도 왔고요. 별별 사람이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파렴치범 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 훌륭하냐. 우리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 꼬임에 넘어오고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하는 과정들도 여러 부류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인신매매 우리는 그 북한이 억압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거기서 탈출하려는 의지들이 막 용솟음 치고 있는데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탈북 북한 주민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전혀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여기 온 탈북 브로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데려온 경우도 많고요. 전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동생이 와서 형제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이유에 의해서 탈북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가 그래서 북한이 인신매매로 보는 게 이해가 약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매개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탈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연계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 사람을 빼돌리는 거로 인식할 수도 있죠. 그럼 혹시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탈북하신 분인가요? 예. 뭐 이제 오늘 우리 이주명 선생님은 우리 방송의 단골 손님이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실 텐데 이분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해서 증오적인 감정이 별 비교적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넘어오는 과정도 꼭 넘어오려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었다가 넘어온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이주명 선생님이 도대체 그렇게 의지도 없었는데 왜 남한에 오셨는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시는 김영덕 소장님과 그리고 봄처녀 같은 문희정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형덕의 묘양산 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주명 선생님, 이제는 하도 자주 봐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오시면은, 오늘은 안 오시나? 이 생각 들어요. 아니, 어쩌다 코가 끼셨어요. 예. 왜 이렇게 코가 끼셔가지고 자주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아니, 혹시 약점 잡히신 거 있으십니까? 김영덕 소장님한테.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그냥 부르면 오셔야 됩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한 7, 8년 이제 뵀죠. 그 과정에서 네. 뭐 서로 이제 신뢰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많이 그 교류를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삶이 그 아주 현실적으로 적응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어려움도 겪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런데 뭐 잘 극복하고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남한사회 이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계시니까 저는 사실 전화에 오면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높게 평가됐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일들도 뭐 조금씩 늘어나게 됐고 앞으로도 협력할 사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제가 또 유익 있게 봤던 거는 북한에 대해서 원래 의지적으로 가진 탈출 의지를 갖고 온 분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남한까지 왔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 남북한 어느 체제 증오심을 갖지 않고 잘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정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체제에 다 북한 주민이 적응 못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좋은 모델이다 싶어서 좀 방송에 자주 초대하게 됐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그 탈북의 동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비밀은 아닙니다. 네. 별로 잘된 것도 아닌데요. 굳이 말씀드리면, 사실 김영덕 소장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저는 여기 한국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최전년에서 여기 올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때 왔겠죠. 오기가 한결 제 3국을 걸쳐서 오는 것보다 한결 호락에 올 수도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있었는데도 불문하고 여기 올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무기관에 이제 복무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오간에 이제 알게 된 군부대 이제 외화부리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대상하려고 대상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부대하고 저희 이제 청년동맹하고 뭐 어차피 할 수 없이 어디다는 걸 밝혀야 되겠네요, 이제. 예, 청년동맹하고 이제 뭐 그 짝의 단위 책임자고 저희 단위 책임자하고 그 연계가 돼서 이제 우리 그 위원회에 필요한 물자들을 그 짝에서 대주고 우린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외화부리 할 수 있는 물자들을 이제 대주면서 그 업무를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담당해서 반 겁니다, 이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없어졌어요. 이제 한 3년간 이제 가까이 이제 그 대상했던 친구인데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 없어졌네. 그리고 미결권들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미결권들도 좀 남기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결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거래하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그 부대에 이제 그 사무실 찾아가도 그 부대에서도 이제 정확히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외화부리 이제 하는 분들이 잘 잡혀갑니다, 이제. 뭐 어차피 돈을 가지고 걸다나면 잘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물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 됩니다. 이상하다 하고 우리 뭐 이제 평양시 이제 저희는 이제 평양하고 인접에 살았으니까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사무실 들려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었던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무산에 있는데 한번 오라. 그래서 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심부름을 전화가 왔길래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설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산에 와 있는데 보고 싶다니까 한번 올 수 있냐. 그래서 원래 그 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니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위원회에 제가 이제 있던 데서 떠나서 단기간으로 갔고, 그냥 그 미결권이었기 때문에 또 저도 역시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경제적 거래로서 받을 돈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뭐 찾아 소개된데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떠나게 됐죠, 이제 무산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당 신분증에다 신임장에다 이제 신분증을 이렇게 딱 낑기니까 이제 뭐 국경까지 오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이제. 그래서 왔고 거기 이제 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큰 공직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왔는데 그 집에서 또 이야기하는 소리가 요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 건너가서 만나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일단 전화에 사람이 올 거다 했는데 그 국경경비대 보이지돈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 신분증을 보여줘요, 이제. 보이지돈이다고. 그래서 그런가. 뭐 사실 보이지돈이 그런데 이제 가다말이라고는 저도 좀 미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 돈을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깜빡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길게 하지 못하다니까, 그래, 또, 보이지돈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건너갔다 만나고 제가 책임적으로 이제 자기 이제 병사들 시켜서 건너오면 도로 가면 된다. 잠깐만요. 이게 보이지돈이라는 게요, 우리 남한을 말하면 국가정보원 직원인 거죠? 여기로 말하면 기무사 직원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군대 아니니까. 군대군요. 예, 기무사. 그러면 굉장히 국경 통제에서 절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증해 주니까. 그렇죠. 그게 그냥.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너섰어요, 이제. 그래서 뭐 전학 때 이제 그 사람당 같이 이제 소주 한 잔을 하고 신분증당 자기한테 좀 맡기라.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신임장에 뭐 이런 걸 뭐 다 맡겼어요. 이제 맡기고 일단 강을 건너오면
돌려줘서 이제 가면 된다 하고 이야기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주명 선생님은 그게 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저께 또 3년 동안 이제 지냈던 친구고. 그렇죠. 또 이제 돈이 먼저였을지도 모르겠죠. 이제 찾아야 되는 돈이. 일단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깜빡하고 이제 건너섰어요. 근데 건너서니까 승용차를 대기시켜놓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타니까 일단은 전화를 바꿔서 통화시켜줬어요. 친구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대로 하라 하기감 나한테 온다. 예, 거기서 이제 그 처소들 있고 하니까 조금 위에서 내가 만나면 된다 하고 전화를 하고서는 이제 끊었어요. 근데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고 해서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통한다고 이제 지금에 와서 듣으니까 아마 중국말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뭐 팅부동을 했던가 이제 모른다. 못 알아듣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근데 뭐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네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참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지간히 이제 뭐 몇 시간을 갔어요. 근데 도중에 내리지도 못하고 저녁밥을 먹고 건너서니까 밤이었는데 이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막 이제 거의 항해하다시피 하니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시켜줬어요. 괜찮다.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만 해라. 해가지고 어쨌든 불안했어요. 이제 뭐 남인 땅 건너선 게 자체가 그다음부터 머리가 혼란스럽죠. 네.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경을 넘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오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하고. 그게요. 이렇습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 두만강이나 이제 압록강 그 상류 지역에 가면 말입니다. 마치 무슨 개울 같은 개울 건너편의 중국입니다. 북한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개울 하나 건너서 북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만 건너갔다 오면 뭐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그리고 또 그 지키는 사람들이 신분을 보증해주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거나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어떤 네. 불순한 의도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넘어왔는데 네. 이분은 지금 거기에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싣고 계속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도착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 몇 시간 그래서 한 4시 반 5시께 됐는데 보니까 이제 시내를 들어왔는데 저도 뭐 꼬박 세웠어요.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은 잘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시내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한문을 가르칩니다. 이제 중국어를. 1500자를 가르치죠. 예. 아. 근데 장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장춘. 예. 네. 엄청나게 가셨네. 7시간 이상 예. 타고 가셨네. 밤새껏 갔으니까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그게 장춘이었는데 장춘이 내가 그렇게 깊은 줄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학교 때 배우긴 배우는데 그렇게까지 깊은 줄은 후에 이제 뭐 한국에 왔다 중국을 이제 가다 나니까 그때 내가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 헐리어서 왔던 게 여기로구나 하는 걸 그렇게까지 먼 거는 생각 안 했어요. 여기나 자동차로 그 숱한 시간을 왔다는 게 어지간히 작은 거리는 아니었다는 건 이제 뭐 짐작할 수 있었고 뭐 이제 이정표 같은 건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잘 가려보지 그 뭐 중국말을 이렇게 중국어를 완벽하게 벌 줄 모르였으니까 이제 좀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호텔에 들어왔어요. 근데 호텔 방을 저희가 들어가서 접수하고 방 하나 잡아주더라고요. 그다음에 통화를 시키는데 그다음에 그 친구는 전국에 와 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전화로 지령을 전 거예요. 이제 브로커들 자기 그 북한 사람들 데려오는 루트에 같이 이제 동업자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령을 중국에다 돈을 주고 중국 사람을 쓰니까 서로 돈을 버니까 동업자라고 보여야죠.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나를 좀 빼내달라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루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주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을 돈을 줘서 고용한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독 뭐 저 하나뿐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러 명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고요. 일단은 거기 이제 호텔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있다, 한국에 있다. 깜짝 놀란 거죠. 뭔 소리냐 이게 돌아가갔다. 돌아가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갔으면 가라. 난 너 이제 그 돈 주고 너 거기까지 국경 넘기는 거 그 사람들 돈 준 거 너 내가 지금 데려오느라고 스탄 돈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돈까지 또 못 대주겠으니까 가갔으면 가라. 아니 그러면 그 분은 왜 이주명 선생님을 택해서 데리고 온 겁니까? 야, 그 이제 가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 저 지금 너무 흥미진진해서. 예. 먼저 중간에 거 이야기하고 소리 또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처음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억신각신 했어요. 거기서 못 간다. 정신 나가지 않았냐. 못 간다 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그럼 가갔으면 너 혼자 다시 가. 하고 전화를 끊어요. 황당하죠. 말도 안 통하죠. 뭐 그 같이 데려온 사람은 나갔다 한 번씩 전화 시킬 때마다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데리다 줘. 사정도 하고 욕도 해보고 했는데 용 안 먹히더라고요. 오히려 제일 납득시키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다. 정말 너 후회 안 할 거다. 너 내가 여기 와 보면 잘 왔다고 생각할 거다. 대신 너 가족 너 떠나면 내가 데려다 주마. 이제 그러니까 너 떠나기만 해라. 네. 다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남아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 4시간까지는 안 걸렸는데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전화 한 번 하고는 시타 길면 전화 끊고 그 사람 바꿔달라 길고 바꿔주면 전화 끊고 나가요. 그 심리전에 들어간 거죠, 지금. 할 수 없이 제가 승복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너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가족들 데려다 준다. 꼭 데려다 준다. 너 떠나기만 해라. 가족들 데려다 준다. 그래서 일단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얼른 싣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 2명이 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합류해서 거기서부터 그다음엔 기차를 태우더라고요. 그 기차 타고 한 3일 왔나? 뭐 가다 이제 한 3일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베트남 국경이라는데 넘어야 된대요. 예, 거기서부터는 자기네가 이제 넘겨주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 거다. 그래서 일단은 뭐 떠난 거니까 넘었어요. 이제 넘으니까 오토바이도 그 사람들이 전화 치니까 오토바이가 오더라고요. 오토바이 석대에 타고 킥하고 완게 뭐 한참 동안 또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서 뭐 골목 해서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자기네 처소를 피해서 가는하고 그 기차 역전을 와서 기차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하노이 다는데 수도 하노이 다는데 오니까 그 한국 사람이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안 가다는데 그러니까 쫓아 들어갔어요. 놔둘 것도 없이 교회 책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거 공부해라고. 성경책이요? 예.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하고 그 말이 영 곱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어요. 어제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오늘부터 예. 공부하라고 그냥 아니 내가 나한테 왜 이걸 공부하라겠냐. 안 가겠냐고. 한국으로 안 가겠냐고 공부하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운영했던가 봐요. 그걸 보내고 그런 노트 이런 걸. 그래서 일단은 싫은 걸 어쩔 수 없이 붙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머리에는 뭐 공부보다도 그 암기보다도 다른 생각이 더 많죠. 걱정들이. 아니, 그러니까 황당하죠.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탈북자들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착금이라는 걸 줘요. 네. 일시적 보상금이죠. 우리나라만 특이한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 정착금이라는 게 없어요. 올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매개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그 브로커가 아주 몇천 명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션홈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이제 탈북하는 과정에 여러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성경교육 시키다 이제 한국에 오죠.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원래부터 가려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는 게 당연히 좋고, 너 한국에 오는 게 무슨 혜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예. 왜냐면 이주명 선생님은 북한에서 별로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한 거죠. 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걸 또 암기하라기니까 그 성경 첫 장에 걸 이렇게 작은 책이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쓴 걸 암기하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 암기할 머리는 아니었어요.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렇죠. 가족을 다 떠나왔어요. 예. 네.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나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거기서 뭐 거기 한 이틀 있고 또 떠나서 기차 태워서 떠나 보낸 게 호치민이라는 데로 왔어요. 이제 거기 오니까 그 온 사람들을 다 이제 갈라서 제가 다른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1차적으로 거기서 들어가니까 한국 분이 관리를 하는데 진술서, 서약서, 뭐 이런 그 비밀 보장하겠다는 이런 그런 거 씌우고 온 그 과정을 씌우고 북한에서 뭐 있냐 이런 걸 완전 취절받더라고요. 거의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왜 이 길을 떠나서 이런 취급을 받냐. 그래서 그런 걸 다 썼어요. 썼는데 쓰고 거기서 이제 뭐 밖에 못 나가요.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서 뭐 한국 책도 있고 드라마 이제 보여줘요. 이제 지루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 게 거의 한 70명이 있더라고요. 이제 70명 아래 요층에 이제 3층짜리였는데 가득 있더라고요. 그때 보셨던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때는 뭐 천국의 계단이요, 뭐 이제 뭘 매번 다른 걸 보여줬어요. 이제 드라마를. 근데 재미있으셨어요, 솔직히? 예? 아니 처음에는 한동안은 재미있는 것보다 걱정이 더 크죠. 이게 너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같이 가져온 사람은 없고 전국에서 몇 년씩 거주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여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고 뭐 그러다 나니까 또 조금 있다 나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내 다음에 오는 사람들 서약서, 진술서 뭐 이런 걸 받아서 그걸 용사관에 제출하는 사업을 시키더라고요. 선생님한테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당비서를 했다고 거기서도 이제 비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서류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온 루트에 대한 거 설명도 잘 못해요. 근데 거기 들어오면 그게 한국 분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말이 서로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상하는 게 더 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아직도 계세요. 이제 여기 서울시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게 엄청 저한테는 배려였어요. 그나마도 북한에서 너 조직 일꾼하고 이자같이 그런 기간에 있다 왔다는 것 때문에 이자같이 하고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써냈던 소리를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다 왔냐 이제 개별적으로 담아하는데 뭐 하다 왔냐 그래서 이렇게 왔다 하니까 한동안 있다 뭐 한 일주일 있다 이제 책들을 가득 했다 줘도 이제부터 이거 내가 정리해야 돼. 내가 오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너 썼던 것처럼 새로 오는 사람들 다 정리해서 나한테 갖다 줘 하고 이제 뭐 명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죠. 그러다 나니까 한동안 한 달 뭐 이렇게 저희가 한 6개월 있었거든요. 한 달 있다 나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밖에 못 나가요. 밖에 나가서 그 안가에서 철조망 텐 데서 밖에 나가서 그 이제 그 개인집이었는데 이제 꼭대기에 높이 담춘 집을 우야 이제 임대를 한 거죠. 탈북자들 이제 거기에 이제 임시 거주시켰다 보내놓으라고 그 철조망을 다 쳤어요. 이제 못 나가게. 거기는 밖에 못 나가게. 그 뭐 거기 있으면서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부식물 사오는 거 그런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그 집에서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도 저는 나가서 그 부식물 사면서
밖에 나다니는 게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어요, 어제. 근데 그렇게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그분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맞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냐면 탈북자가 남한에 오기 전까지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은 그분들이 북한 국민입니다. 만약에 북한 대사관에서 알게 되면 자국민을 억류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발생하고 외교 문제로서는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네. 거기는 뭐 일부러 남한에 오겠다는 탈북자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 하나만 문제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가 관리를 신중하게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을 한국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또 안 보내주면 저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즉각적으로 안 보내게 되면 탈북자 안 받는다고 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요. 브로커들이 어떻게 언론 기자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또 안 받겠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죠. 뭐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무슨 저 같은 직위가 있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반 노동자였는데도 여기서 이제 뭐 친구들이 불러서 거기까지 왔는데 내보내달라고 길더라고요. 가갔다고 돌아가갔다고. 근데 거기 안에서는 가갔다 그래도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거기 있다는 걸 노출시키면 이자 같이 아닌 게 아니라 북한 뭐 용사관이 됐던 대사관이 됐던 거기서 알면 이제 국제 문제가 되죠. 그 국제 문제도 거고 베트남은 경찰도 있고 군이 있는데 유독 그 경찰을 군에서 관할하는 건 베트남뿐입니다. 그래서 군이 제일 우선인데 그것도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뭐하고 이렇게 전쟁을 남북한이 하고 중국 전쟁하고 캄보자 전쟁을 해서 전쟁을 엄청 많이 했 나라인데 군이 아직도 경찰 배치를 합니다. 근데 군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잡으러 온다고 안 내버립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도 있구나. 예,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하게 아니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어? 거기에 일단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그 사례가 좀 특이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적극적으로 뭐 파렴치범도 오고 평범한 사람도 오고 정치적 목적으로도 오고 근데 이분들은 브로커에 의해서 오게 된 과정들이죠. 왜냐하면 브로커들이 탈북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일단 넘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북한 국경을 넘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이분들은 일단 넘어와서 일로 오는 그때 당시에 이분을 데려온 분이 탈북자 사회에서는 아주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그거로 돈 벌어가지고 큰 돈 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가 오니까 저 이제 그 관리하던 분이 탈북자들을 이제 거기 있는 사람 관리하던 분이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인물 되니까 언제 통화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툭 대우를 받았으니까 일단은 한 달 만에 한 6개월씩 재패했는데 한 달 만에 정말 특이하게 대우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아직도 그분을 여기 한국에 있어서 내가 가끔씩 찾아봬요. 너무 고맙다고. 예. 그 안에서 그 더운 데서 베트남이라는 게 열대지방 아니에요. 더운 데서 선풍기 돌아가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쌈을 또 논쟁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안에. 그럼 델다 또 비판서 씌우라 그래요. 야, 이 사람 델다 비판서 씌우라. 그럼 여기서는 반성문 씌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북한 사람들은 비판서 씌우라고 기는 게 맞다는 걸 알고, 하도 탈북자를 관리하다 나니까, 찾아요. 이주명이 오라.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저 비판서 받으라고. 그럼 비판서를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쓰면, 획 집어내 깔려요. 이제, 똑바로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욕먹기 싫어서 똑바로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반성문을 잘 못 쓰는 사람. 그럼 불러줘서라도 바로 쏘겠고 가야지 내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일단은. 와. 네, 그래서 현대판 노예 비슷한 거네요. 네, 지금 얘기들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그 관리하는 사람도 거기서는 막
구두해라죠. 여자들도 막 때리곤 했어요. 근데 왜 때렸는지는 그때 당시는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저 새끼 한국 가서 보자고 저 가만 안 있겠다고 막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은 사람들은 이제 하도 중국에서 한국 TV를 많이 보고 해서 한국 가면 기자회견 하겠다고 저거 가만 안 있겠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그때 당시 여자들이 싸움하면 막 요란스럽게 싸매요. 가면 그 큰 길 옆이었는데 또 이제 여기로 말하면 경찰 소장네 집이 이제 그 군방이었어요. 이제 왜냐면 둥잔불 밑이 어둡다고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안가를 잡은 거예요. 이제 그 동네 이제 잘 안 오잖아요. 이제 단속이. 그래서 잡았는데 싸움하면 숱한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후엔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이 왜 화가 나서 우리도 잡혀가고 그 사람도 잡혀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 관리하던 한국인은 네. 죄송합니다만 한국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었나요? 정부 소속이 아니고 무슨 선교사들 아닌가요? 네, 거기에 이제 관리했던 사람은 선교사는 아니고 한국에서 사업차 나간 사람들 한해서 이자같이 시킨 거예요. 이제 관리를. 저희가 올 때는 또 그때가 이제 468명 올 때 제일 많았다 올 때였거든요. 이제 네 집에 많았어요. 이제 그 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근데 다른 집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이렇게 시킨 사람이. 근데 유독 우리 집에 이제 다른 네 집에서 못되게 놀고 뭐하고 싸움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다 보냈어요. 우리가 있던 집으로. 우리 관리했던 사람이 그만큼 셌어요. 선타구가. 들어오면 처벌 죽여놔요. 이제 잡지요. 선타구라는 게 선악귀가 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남한 방식으로 다루진 않았겠죠. 그분들의 국적이 지금 공황 상태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남한에 오셨어요. 그렇게 어쨌든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점은 이 선생님은 그쪽 북한 쪽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단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가족에 대한 그 좀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민이 됐을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키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 소리가 이제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절 왜 데려왔는지 알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예, 근데 전화를 이제 한국하고 전화를 통하는데 너네 이제 여기서는 알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엄청 이제 브로커를 크게 하다 나니까. 브로커? 예, 브로커를 크게 하다 나니까 알더라고요. 언제쯤이면 너네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들어오면 여기 국정원이라는 데서 이제 국정원이다 그런 게 아니라 대성공사라는 데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내가 어지간하면 말하지 마. 모른다 길라디 너 빨리 나온다. 예. 하고 내가 이제 거기서 말하면 너 돈 안 돼 하고 이제 일본에다 기자회견을 시킬 건데 일본하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네가 돈 벌 수 있어 하고 시키더라고요. 이제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뭐 거기 있는 거는 한 두세 번 전화 왔는데 몇 번을 당부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너 전번에 말한 거 잊어먹지 않았지 하고 이제 이야기 오면 넌 무조건 모른다길라 대성공사에서 그거 하면 모른다길라. 그 사람이 데려간 목적은 제가 이제 한 개 도를 군수공장이든 농장이든 공장이든 이제 다 다니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나 이제 이제 한 개 도를 이제 그냥 다 다니다시피 했으니까 군수공장이요 뭐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이제 가보고 뭐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서 뭘 생산하고 어느 공장에서 뭘 생산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일본 쪽에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일본 쪽으로 이제 북한 정보를 주고 돈벌이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북한 정보를 팔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또 데려오면서 정착금도 받으면 그거로도 브로커 비용으로 받고 뭐 여러 가지 돈벌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소위 말해서 각각의 어떤 정보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흔히 하잖아요. 이제 뭐 북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는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목적은 그때 알았어요. 이제 야가 그래서기누나 그 데려왔구나 하고 이제 알았는데
뭐 일단은 돈벌이 목적으로 데려간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있어서 이제 3년 동안에 친하게 지낸 우리가 있어서 데려간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때 하고 일단 뭐 거기서 한국을 왔어요. 이제 오고 저희 관리했던 사람들은 베트남 경찰에 다 잡혀가고, 예.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은 다 추방으로 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그 몇 년, 3년인가 이제 베트남을 못 가게 이제 차단됐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관리했던 사람들. 정부에 베트남에서 이제 468명 보내주면서 대신 관리했던 한국인들은 이 나라 들어와서 법을 위반했다 해서 다 잡아갔어요. 일단 잡아가고 갇혀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 남한의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관리해준 분, 브로커가 있을 겁니까? 브로커가 고용했던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관리를 한 겁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죠. 이제 한 사람당 관리하는데 돈을 얼마 이렇게 용사관에서 돈을 줘서 관리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죠. 이제 기업위원이었으니까. 훗날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통일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와 같다 이제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업 하다 다 쫓겨왔으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결국은 탈북자들이 베트남에 이렇게 대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베트남까지 가는 거는 남한 내에 있는 탈북자 출신의 탈북 브로커들이 많이 베트남으로 보냈고 용사관에다 망명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 용사관에서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그 관리나 수용을 맡겼고 그 비용을 지불했군요. 근데 그분들은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선교하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베트남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베트남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됐으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과정이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 그때만 해도 문화원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 그 탈북자 사회에서는 탈북자 한 명 데려오면 한 사람이 300만 원씩 막 생기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이분들이 정착금을 받으면 이 탈북한 비용 중에서 일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금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줬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10명만 되면 3천이고 100명만 하게 되면 3억이죠. 그러면 솔직히 지금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버시는 탈북 브로커들이 있으신가요? 뭐 있죠. 많죠. 있죠. 그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이거 다 브로커다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뭐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 데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 또 브로커를 통해야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 더 이제 가슴 아프게 반 거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아빠 엄마가 여기 먼저 와가지고 자기 애를 여기 와 있는 그 애 엄마 언니네 집에 애를 맡겨놓고 중국 건너왔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네 집이 어딘데 애를 데려라. 그러니까 애를 채우라고 시킨 거예요. 이제 몰래 데려라. 학교 갔다 이제 몰래 어느 학교 다니니까 몰래 데려라고 했는데 그 애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7살인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데려오면 얼마를 주겠다. 남이 애를 데려간 거예요. 남이 애를. 그 애는 북한에서 자기 아빠 엄마하고 생 이별을 당한 거예요. 그냥 하루 아침에. 그 애가 여기 정말 난 내가 그다 가족을 두고 온 사람 없어서 그때 너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 애가. 나도 사실 오면서도 편치 않았어요. 저도 여기 와서 한 3년은 저도 안 편했어요. 막 너무 힘들고 가고픈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게 심리적으로 고통이 컸겠죠. 아니 그럼 그 친구하고 만나면 싸움 하댔어요. 당연하죠. 네, 만나면 싸움. 내가 내 인생 다 망쳤다. 만나면 싸움 말다툼했어요. 그 친구하고. 하도 세월이 몇 년, 이제 1년 남아 흘렀는데, 너 아직도 후회하니? 아직도 후회한다. 난 너 진짜 보면 막 화나, 결국. 난 너 안 봤으면 좋겠어 하고. 아유, 우리 이 선생님이 양반이시네요. 그 정도로 그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거를,
1회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초반부에 다음 회에 이 선생님을 8일경에 다시 모셔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시 듣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들어오기까지만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애가 여기 온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가 아닌 경우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고의적으로 그렇게 데려온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모르고 데려온 건가요? 그렇죠. 브로커들이 지금 애를 학교 갔다 오는 걸 무조건 남의 데려라 애를, 했는데 남의 애를 데려와서 남의 애를 데려왔군요. 그 애는 아빠 엄마 어느 날 납치된 거죠. 이제 납치돼서 그냥 여기 데려다 나니까 여기 오니까 부모들이 우리 애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제 베트남까지 왔는데 우리 애 아니다 했어요. 누가 거기서 던져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뿌로꾸들이 너 야 데리고 가면 너 대신 뿌로꾸 비해서 얼마 까줄게. 그러니까 돈을 애 거는 많이 받고 이짝 사람 거 조금 받아서 너 이거 데리고 한국까지 가라 하고 이제 시켜서 베트남까지 베트남에 오면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하고 전화 통화를 시켜줘요. 돈 붙여라. 그러면 돈을 거기서 붙여서 쓰면 그 사람들이 쓸 돈에서 조금씩 남아요.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불법으로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누가 베트남에서부터 누가 북한으로 데리고 갑니까? 어느 사람이 왔나요? 왔어요. 근데 그분은 고아가 됐네, 절직에. 예.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아빠 엄마 다 이런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아유, 이게. 그러니까 별의별 사연이 많았습니다. 탈북자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연히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못된 짓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한국 사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선의의 협력자들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남한으로 오기까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법자의 신분이니까, 그분들이 협력이 제공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부작용도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넘어온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북한 정권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남한 언론이 북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납치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북한도 뭐 100% 맞는 말이 아니고 또 우리도 100%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사례별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애를 오는 경우 이런 거는 글쎄요. 물론 이제 남한사에 와서 뭐 경제적인 문제들은 좀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가족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니까 그 상실감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사실 탈북자 문제를 잘 보면은 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 굉장히 이성적 접근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탈북자 문제는 그냥 귀찮은 문제고 불쌍한 사람 문제로만 자꾸 보니까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연구나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 자꾸 나쁘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저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행복지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한 상태에서 온다는 거죠. 이주명 선생님은 오실 때만 해도 남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오셨어요? 저는 이제 군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삐라를 뿌리고 이제 서로 심리전을 할 때니까 남한에 그때만 해도 남한에 오면 고급 주택에 고급 승용차를 준다고 삐라를 막 뿌렸고요. 서로 낭짝이 이제 서로 잘 산다고 이제 막 그랬을 때예요, 이제. 네. 예. 그러니까 그럼 그걸 믿으셨어요? 예? 그걸 믿으셨어요? 뭐 심리전이라는 건 이제 겉짝에서도 심리전이라고 하고 네. 남한이 이제 잘 산다는 건 대학 나와서 이제 어차피 됐죠. 알죠, 이제 드라마도 보고 뭐하고 배터리 회수도 나가서 회수한 거 집에 몰래겠다 보기도 하고 아는데 잘 산다는 건 경제 수준이 이제 북한보다 낮다는 건 알면서도
북한을 배반하고 여기 한국으로 올 생각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게 반드시 탈북 요인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요. 예.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터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한 3년을 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고 날 다시 인정해 줄 수도 없으니 돌아가기도 그렇고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근데 그 3년이 지나가니까 그다음엔 차츰 보이더라고요. 이제 북한 잘못된 거. 뭐 잘 돼서 북한이 이제 가고프진 않았고 그래도 가족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느 사회나 사람 사는 고장이고 실제로 탈북자들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을 중국에서 만나도 북한 주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친척 방문도 나오는데 북한이 남한이 잘 살기 때문에 북한을 탈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우선 연고가 있다든지 혹은 뭐 확실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든지 개인 사고가 아니고서는 잘 산다는 그 요인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탈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원 나와서 집 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야 여기서 사람이 살라고 이 집을 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이불도 없고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 468명이 오다 나니까 이불을 줬어요. 매번 교회에서 용락교회에서 지원해줘서 이제 줬는데 유독 저희 기만 못하겠고 나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추운데 양천구에 오니까 오후 5시가 됐더라고요. 이제 뭐 수석하고 동사무소 수석하고 근데 그때 키를 관리사무소에 주니까 신문 깔고 잤어요. 신문 깔고. 근데 이거 사람 살라고 줬나? 그냥 그 친구 정말 믿고 엄청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 데려고 있다가 또 중국에 이제 뭐 그런 일을 하러 중국으로 갔다 북한에서 납치돼 가서 엄청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많이 실린 친구예요. 납치된 게 아니고요. 그분은 결국은 북한에 다시 잡혀갔어요. 잡혀갔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 납치해갔죠. 네, 그런데 그분이 북한 탈북자 세계에서 탈북 브로커로서 돈 버는 사람으로서는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나름대로 그랬던 인물인데 어쨌든 북한에 다시 잡혀갔어요. 그럼 지금 북한에서 살고 뭐 생사를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처분하진 않았을 거예요. 결코 가볍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예,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럼 이주명 선생님은 지금은 가족하고 혹시 연락이 되시나요? 하죠. 하고 뭐 돈은 보내주고 있죠. 네. 그래도 같이 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04년도 와서 2005년도에 가족을 이제 여기를 데려오려고 하다. 네.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남한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얘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겪는 남한 사회를 좀 더 감정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여러 방송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데 약간 너무 정치적이고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사실 북한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남북한의 좋지 않은 감정만 확산시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더 우리 방송에서 좀 더 얘기를 진솔하게 좀 들어보는 기회들을 좀 많이 좀 늘려나가자 합니다.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주제가 나의 탈북기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북한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오신 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나오신 분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주명 선생님이 사실 그동안 나와서 하시던 얘기와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좀 충격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느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김영덕 소장님 그리고 이주명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